은퇴 후 삶이 무너지는 첫 번째 이유는 일과 역할의 상실입니다. 퇴직은 단순한 직업의 종료가 아닙니다. 삶의 리듬, 정체성, 사회적 역할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커다란 전환점입니다. 문제는 이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무기력과 상실감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68세 이모 씨는 35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공무원이었습니다. 정년퇴직 후 처음엔 여행도 다니고 늦잠도 자며 여유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하루가 너무 길고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아침에 일어날 이유조차 느껴지지 않았고 병원을 찾은 결과는 은퇴 후 우울증 초기. 이 씨는 말합니다. 직장 다닐 때는 늘 누군가가 나를 찾았고 회의에 불려가고 서류에 내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지금은 나를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사라져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실제로 2023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우울증 진료 환자는 5년간 38%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중 약 52%는 퇴직 직후 1, 2년 내에 처음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은퇴 후 소득 감소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역할 정체성의 붕괴다.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끼는 순간 우울감과 인지 저하가 급속히 증가한다. 왜 우리는 역할이 없으면 무너질까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사회에 필요한 존재라는 감각이 있어야 삶의 의미와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쓸모있다는 감정은 단순한 자만이 아니라 건강한 정신을 지탱하는 기반입니다. 반대로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은 우울증, 불면증, 심지어 치매 발병 위험까지 높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연구도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대의 성공적인 노화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에도 일이나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고령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10년 후 우울증 발병률이 46% 낮았고 인지 기능 유지율은 37% 더 높았습니다. 실제 성공 사례도 있습니다. 경남 창원에 거주하는 73세 박정수 씨는 은퇴 후 무료 급식소에서 배식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걸 느끼게 해주는 일입니다. 그는 주 3회 아침 6시에 나가며 식자재도 나르고 직접 음식을 나릅니다. 그의 혈압 수치는 놀랍게도 퇴직 전보다 더 안정됐고 우울감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 인천의 70대 여성 이모 씨는 경로당에서 한글 교육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중학교 국어교사 출신으로 한글을 배우고 싶어하는 할머니들 앞에 다시 섰습니다. 학생들이 손주 같고 내가 다시 교사가 된 것 같아 매일이 즐겁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1. 나만의 일상 직무 만들기. 매주 정해진 요일, 정해진 시간에 하는 활동을 고정합니다. 예를 들어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엔 도서관 책 정리, 화요일, 금요일엔 텃밭 가꾸기 등. 2.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자리 찾기. 동사무소, 복지관, 교회 등에는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이나 경험 나눔 멘토링이 많습니다. 3. 봉사와 취미의 접점 찾기. 혼자만의 취미가 아니라 누군가와 연결되는 활동이 좋습니다. 유튜브로 뜨개질, 그림 요리 등을 소개하거나 실시간 강의 플랫폼을 통해 재능 기부하기. 4. 스스로 목표 설정하기. 하루 1시간 이상 일 관련 활동을 계획하고 기록하세요. 일기 쓰기도 훌륭한 시작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질문입니다. 오늘 내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필요한 사람이었는가? 이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 하루를 만든다면 당신은 무너지지 않는 노후를 시작한 것입니다. 역할은 사회가 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에게 부여하는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 역할을 되찾는 순간 삶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은퇴 후 무너지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관계의 단절입니다. 일을 그만두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사람과의 접촉이 줄어듭니다. 전화는 울리지 않고 찾아오는 이도 없습니다. 문 밖을 나서는 횟수는 줄고 말을 하지 않는 날들이 점점 늘어갑니다. 이런 삶이 반복되면 뇌는 자극을 잃고 감정은 메말라가며 우울감이 깊어집니다. 실제로 2022년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약 34%가 일주일 이상 타인과 대화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그중 18%는 한 달 동안 친구, 이웃과 전혀 소통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통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들은 실제로 외로움과 고립감 속에서 건강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70세 최모 씨는
퇴직 이후 친구들과의 연락이 자연스럽게 끊어졌고 아내와도 대화가 줄며 하루 종일 TV만 보게 되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다 보니 생각도 줄고 생각이 줄다 보니 기분도 무덤덤해졌다고 합니다. 그는 결국 우울증 진단을 받고 정신과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반면 같은 동네에 사는 72세 김모 씨는 매주 수요일마다 경로당 바둑 모임에 나갑니다. 또한 지역 복지관에서 사진 동호회에 가입해 야외 촬영을 함께 다니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친구가 있다는 건 이유 없이 웃을 수 있는 날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이처럼 인간은 본질적으로 관계를 통해 감정을 조절합니다. 미국 UCLA 의과대학의 연구에서는 노인의 사회적 고립은 하루 15개비 이상의 흡연보다 건강에 해롭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즉,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는 것은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충북 제천에 사는 78세 이모 어르신은 손주가 멀리 살아 자주 만나지 못했지만 자신이 먼저 매주 편지를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자녀와 손주도 무심했지만 몇 달 뒤 답장을 받기 시작했고 지금은 손주와 영상통화도 주 1회 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마음을 열면 사람들은 돌아옵니다. 기다리지 말고 먼저 다가가세요. 그렇다면 관계 단절을 예방하고 회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적극적인 인사 습관을 만드세요. 이웃, 상점 주인, 경비원에게 매일 한 번 이상 눈을 마주치고 인사하세요. 말은 관계의 씨앗입니다. 작고 가벼운 인사라도 매일 심으면 싹이 납니다. 둘째, 정기적인 만남을 스스로 만들어 보세요. 친구, 형제, 교회 지인과의 커피 약속을 스스로 잡아보세요. 약속은 기다림을 만들고 기다림은 활력을 만듭니다. 셋째,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하세요.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동아리, 체육활동, 문화강좌 등을 활용하세요. 사람을 만나기 위해 특별한 이유는 필요 없습니다. 그저 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스마트폰을 활용한 소셜관계 확장도 고려해보세요. 문자, 사진 전송, 영상통화는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좋은 수단입니다. 65세 이상 스마트폰 사용자 중 SNS 활용자 비율은 2024년 기준 52%를 넘었습니다. 관계란 끊어진 것 같아도 하나의 행동으로 다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오늘 누구와 대화를 나누셨나요? 만약 떠오르는 사람이 없다면 당신의 삶이 지금 고립을 향해 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건 용기 있는 첫 번째 인사, 그리고 꾸준한 관심입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면 세상도 다시 나를 향해 다가옵니다. 진정한 노후의 행복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시작됩니다. 노후가 무너지는 세 번째 이유는 몸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이 나이에 뭘 더 하냐며 스스로 움직이지 않으려 하고 운동과 건강관리를 젊은 사람들 몫으로 넘기곤 합니다. 그러나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뇌는 금세 활력을 잃고 마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70세 정모 씨는 퇴직 후 하루 대부분을 소파에 앉아 보내게 됐습니다. 운동은커녕 외출조차 줄었고 결국 무릎 통증과 혈압 상승, 체중 증가로 병원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정 씨는 말합니다. 처음엔 좀 쉬자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거울을 봤더니 눈에 생기가 없고 배는 나와 있고 내가 나를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반면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74세 이모 어르신은 매일 아침 30분 걷기를 10년 넘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는 고혈압 진단을 받고 처음엔 충격을 받았지만 움직여야 산다는 생각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실천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약도 줄였고 얼굴도 밝아졌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고 합니다. 몸은 나이를 가장 먼저 드러내는 곳입니다. 그러나 몸은 가장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신체 활동 부족률은 61.5%에 이르며 이 중 40% 이상이 우울감 또는 수면장애를 함께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운동 부족은 근감소증, 골다공증, 당뇨, 고혈압, 치매 등 모든 만성질환의 위험 요인으로 연결됩니다. 이 중 근감소증은 특히 무섭습니다. 70대 이후 매년 1~2%씩 근육량이 줄어들며 이를 방치하면 낙상 위험, 보행장애, 요양시설 입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하면 변화는 금세 시작됩니다. 서울대 의대 연구진은 65세 이상 노인이 주 3회 이상 걷기 운동을 할 경우
치매 발병률이 35%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하루 20분 스트레칭만으로도 수면의 질, 혈액순환, 관절 통증이 현저히 개선된다는 임상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첫째, 가장 쉬운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하루 10분 걷기, 팔 들기, 어깨 돌리기, TV 보며 다리 들기 운동. 둘째, 일상 속에서 움직임을 늘리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버스 한 정거장 미리 내려 걷기, 세탁물 개기, 설거지 등 가벼운 집안일도 효과적입니다. 셋째, 주기적인 건강 점검과 식단 관리도 병행하세요. 단백질은 꼭 챙기세요. 계란, 두부, 닭고기 등 근육을 유지할 수 있는 식품은 매 끼니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즐길 수 있는 운동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라인댄스, 실버 요가, 실내 자전거 등 몸이 기억하고 마음이 즐거워하는 운동을 선택하세요.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전북 정읍의 76세 이모 씨는 매일 오전 9시에 라디오를 틀고 10분간 스트레칭을 한 뒤 동네 뒷산을 오릅니다. 처음엔 무릎이 아팠지만 지금은 체력이 붙어 가벼운 하이킹까지 즐깁니다. 그는 말합니다. 처음엔 무릎이 적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제일 든든한 친구예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오늘 당신은 얼마나 몸을 움직이셨나요? 지금 당장 걷지 않아도 좋습니다.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팔을 들어 올리는 것도 훌륭한 시작입니다. 노후는 병과 싸우는 시간이 아니라 내 몸과 다시 친구가 되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몸은 반드시 당신의 노력에 답해줄 것입니다. 노후가 무너지는 네 번째 이유는 소비에 기대는 삶입니다.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지고 몸도 무겁고 특별히 할 일도 없을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가장 쉬운 자극을 찾습니다. 그게 바로 소비입니다. TV를 보다가 홈쇼핑에 마음이 끌리고 배달앱으로 군것질을 주문하고 유튜브에서 자극적인 콘텐츠를 끝없이 넘깁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루가 흘러도 남는 것이 무엇도 없다는 점입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71세 최모 어르신은 퇴직 이후 하루라도 빨리 쉬고 싶다는 마음으로 누구보다 평화로운 은퇴 생활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자 통장 잔고는 줄고 체중은 늘었고 하루가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느낌에 자주 한숨을 쉬게 됐습니다. 최 어르신은 말합니다. TV 켜고 과자 먹으며 누워있다 보면 시간은 빨리 가요. 근데 그 시간이 나를 채우지 못해요. 2023년 한국노인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하루 평균 미디어 소비 시간은 6.2시간, 이 중 4.8시간이 텔레비전 시청입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의 월 평균 온라인 쇼핑 횟수는 2019년 대비 2023년 2.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시니어 세대도 디지털 소비 환경에 익숙해졌지만 이 소비가 목적 없는 소비로 이어질 때 삶의 공허함은 더욱 깊어집니다. 하지만 소비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소비에만 기대는 것입니다. 대신 창조가 있는 삶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서울 은평구에 사는 74세 김모 할머니는 어느 날 우연히 유튜브에 영상 하나를 올렸습니다. 자신이 직접 만든 김치찌개의 레시피였죠. 처음엔 몇 명 안 봤지만 댓글이 달리고 응원이 이어지자 누군가가 내 삶을 보고 있다는 감각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한 달에 두세 편씩 자신의 요리를 영상으로 공유하며 소비 대신 창조하는 삶의 기쁨을 말합니다. 시간은 똑같이 흘러가요. 근데 내가 뭔가를 만들고 나면 그 시간이 내 것이 돼요. 창조하는 삶은 반드시 크거나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림, 글쓰기, 손글씨, 사진, 글씨 연습, 정원 가꾸기. 누구나 손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시작하는 순간 삶에 의미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소비에 기대는 삶을 바꾸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루 일의 창조 활동을 계획해보세요. 오늘 나만의 요리 하나를 만들어보기, 짧은 일기 쓰기, 꽃 한 송이를 화병에 꽂는 것까지도 창조입니다. 둘째, 소비를 관계로 바꾸세요. 홈쇼핑 대신 친구에게 추천 레시피를 공유하거나 손주에게 요리 사진을 보내보세요. 소비가 누군가와 연결되는 순간 그것은 대화가 됩니다. 셋째,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나눠보세요. 7080 음악 추천 영상, 시니어를 위한 스마트폰 꿀팁 영상 등 유튜브, 블로그, 카카오톡 채널 등 어디든 좋습니다. 넷째, 혼자 하지 마세요. 동네 주민센터의 문화 프로그램, 시니어 교육 강좌 등은 무엇보다 창의력을 자극하는 훌륭한 자극제입니다. 또 다른 성공 사례.
대구 북구의 75세 백모 씨는 경로당에서 받은 스마트폰 수업 이후 매일 손주에게 오늘도 건강하게 보냈다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처음엔 수동적이었지만 지금은 손주에게 음식 사진도 보내고 직접 영상 편집까지 배우고 있습니다. 이 나이에 뭘 하냐는 말보다 이 나이니까 더 해봐야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소비만 하셨나요? 아니면 무언가를 만들어 보셨나요? 누군가의 말처럼 소비는 시간의 파도에 떠밀리는 것이고 창조는 그 파도 위에 노를 젓는 것이다. 오늘 노를 잡아보세요. 하루의 주인이 되는 첫걸음입니다. 노후가 무너지는 5번째 이유는 정보 단절입니다. 이제 나이도 있고 새 걸 배우긴 늦었어. 스마트폰은 복잡하고 그냥 TV나 보지. 이 말이 나오는 순간 세상과의 연결고리는 하나씩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정보를 멀리하는 순간 세상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느껴지고 사람들의 대화에서도 멀어지게 됩니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69세 장모 씨는 스마트폰이 생긴 지 6년이 넘었지만 전화 받고 문자 확인하는 것 외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 손엔 있는데 남의 기계 같아요. 요즘 애들 얘기는 하나도 모르겠고 뉴스도 다 어려운 말 같고 내가 점점 멀어지는 기분이에요. 이러한 정보 단절은 실제로 외로움, 우울증, 인지기능 저하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2022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 중 디지털 미사용자의 62%는 정보에 소외된다고 느낀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정부 지원제도, 의료정보,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률은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고령자 대비 40% 이상 낮았습니다. 즉,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자신의 권리를 챙길 기회조차 놓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성북구에 사는 76세 김모 어르신은 동네 주민센터의 스마트폰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엔 손이 떨려서 못 누르겠더라고. 근데 강사님이 틀려도 괜찮아요 하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지금 그는 병원 예약, 지하철 노선 검색, 심지어 손주에게 이모티콘까지 보내며 정보의 바닷속에서 혼자가 아님을 느낍니다. 이 나이에도 배울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내가 아직 살아있단 느낌이에요. 왜 정보 단절은 위험할까요? 첫째, 세상의 변화에서 멀어집니다. 뉴스, 정책, 물가, 문화 트렌드 등 일상에서 필요한 정보가 차단되면 의사결정력이 떨어지고 불안감이 커집니다. 둘째, 가족과의 소통이 어려워집니다. 요즘 손주들과 대화는 대부분 카톡으로 이뤄집니다. 사진, 이모티콘, 영상통화가 익숙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가족과의 연결도 약해집니다. 셋째, 배우려는 의지가 약해질수록 두뇌 자극은 줄고 치매 발병 위험은 높아집니다. 하버드대 뇌과학연구소에 따르면 65세 이후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활동을 지속하는 고령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발병률이 34% 낮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보 단절을 막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하세요. 스마트폰으로 카카오톡 메시지 하나 보내보기, 사진 한 장 찍어 저장해보기, 영상 검색으로 요리나 건강 영상 찾아보기. 둘째, 배움회장에 직접 참여하세요. 각 지자체 복지관, 주민센터, 노인복지시설에는 스마트폰 활용 교육, 디지털 교실이 무료로 개설돼 있습니다. 이곳에서 친구도 생기고 배움의 즐거움도 생깁니다. 셋째, 가족에게 배우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손주에게 영상통화 거는 법을 물어보세요. 자녀에게 앱 설치하는 법을 천천히 부탁해보세요. 가족은 가장 좋은 선생님입니다. 넷째, 정보를 쓰는 훈련도 해보세요. 검색한 정보로 병원 예약해보기, 날씨 확인 후 산책 시간 정하기, 인터넷 뉴스 댓글 읽기 또는 좋아요 남기기. 성공 사례 하나 더 소개합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78세 이모 씨는 매일 아침 유튜브로 건강 채널의 콘텐츠를 시청하며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식단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젊은이들만 쓰는 줄 알았던 유튜브가 지금은 내 의사 선생님 같아요. 정보는 도구입니다. 도구를 멀리하면 세상도 멀어지지만 도구를 익히면 세상이 가까워집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어떤 정보를 새로 접하셨나요? 만약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다면 지금이 바로 배움을 다시 시작할 시간입니다. 정보는 지식이 아니라 당신이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에게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은퇴 후 노후를 무너뜨리는 5가지 원인,
그리고 그것을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번부터 5번까지의 해결책을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과 역할. 매주 정해진 요일에 활동을 만들고 봉사나 취미를 통해 나만의 의미 있는 일을 유지하세요. 두 번째, 관계 단절. 매일 작은 인사부터 시작하고 지역 커뮤니티나 가족과의 연락을 적극적으로 이어가세요. 세 번째, 몸을 방치함. 하루 10분 걷기, 팔 들기부터 시작하세요. 식사에 단백질을 꼭 포함하고 나에게 맞는 운동을 찾으세요. 네 번째, 소비에 기대는 삶. 하루 한 가지 창조적인 활동을 실천하세요. 소비를 관계와 기록으로 전환해보세요. 다섯 번째, 정보 단절. 스마트폰으로 카톡, 사진, 영상 검색부터 시작하세요. 주민센터나 가족의 도움으로 배우기를 멈추지 마세요. 이 5가지는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루에 하나 작게라도 실천하는 것이 노후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노후는 준비된 자에게 축복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연결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삶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정보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